자, 그럼 한번 우리 반도체 전극과 그리고 이제 리독스 커플, 그죠? 그러니까 산업 환원이 일어날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액체와 한번 접촉하고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아주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 한번 제 설명을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한번. 여기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관계식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그 노멀 하이드로젠 일렉트로드라고 하는 이걸 이제 우리가 전교에서 0볼트로 기준을 삼고 다른 여러 가지 반쪽 반응을 다 우리가 이제 전압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요 베큐움, 그죠? 진공 상태 에너지에 비해서 그 밑으로 마이너스 4.5 일렉트론 볼트에 놓여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이게 왼쪽 요 스케일은 우리가 보통 이제 물리 고체 물리에서 얘기하는 그런 에너지 스케일이고 오른쪽은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요쪽에 보면 오른쪽은 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전기학에서 하는 이제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요게 이제 요 반도체가 여기 이건 반도체 있고 N타입 반도체가 있다고 치고요. 여기에는 용액 중에 우리가 어떤 요 리독스 커플 뭐 수많은 리독스 커플이 있을 수가 있죠. 요에서 있어요. 그죠? N타입이니까 여기 보는 페르미 에너지 레벨의 그 컨덕션 밴드 바로 밑에 있습니다. 잘 보세요. 반면에 요거 이제 용액 중에 있는 것은 크롬 3가와 2가가 동시에 있으면은 그것이 뭐죠? 표준 환원 전위가 마이너스 0.41V예요. 마이너스 0.41V. 그리고 양성자와 수소는 0V죠. 원래는. 근데 이게 어때요? 요 우리가 물리에서 말하면은 마이너스 4.5 일렉트론 볼트가 됩니다. 그리고 크롬 3가 2가는 마이너스 0.41V니까 이거는 그 위로 올라가서 마이너스 4.1 일렉트론 볼트에 해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전기화학에서 이렇게 에너지 우리가 스케일을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우리가 할 때 말이죠. 0볼트를 여기 중간쯤 어디쯤 한번 잡아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전기화학에서는 에너지 요 레벨이라는 것이 전압이라는 것이 어떤 전압이냐면은 표준 전유라는 것이 전자의 전유를 뜻합니다. 근데 위로 올라가면 보통은 우리가 플러스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백큐에서도 위로 올라가니까 밑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5.1 위로 올라가니까 점점 플러스로 커지니까 0까지 가잖아요. 근데 전기화학에서는 전자의 전위는 어때요? 마이너스로 갈수록 전자의 에너지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점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절대로 이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크롬이 마이너스 0.41V니까 요 0에서 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전자의 그 전위는 위로 가요. 마이너스 0.41V만큼 위로 갑니다. 반면에 철 3가와 2가가 있으면은 0.77V거든요. 표준 상태에서. 그러니까 0.0에서 밑으로 0.77V만큼 이게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공 상태에서 에너지는 어때요? 마이너스 0. 마이너스 4.5 일렉트론 볼트에서 이게 0이 이거니까 0.77V만큼 이걸 여기다 더 마이너스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5.3 일렉트론 볼트가 바로 우리가 진공 에너지 스케일로 따진 철 3가와 2가가 용액 중에 동시에 존재할 때의 표준 환원 전위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이 산화 환원 그 커플이 이렇게 있다고 보세요. 여기 이게 이제 요 정도에서 이게 에너지 레벨이 형성이 됐다. 이게 이제 서로 접촉하기 전에는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뭐 각자 존재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딱 이제 반도체 이 전극을 N타입을 이런 물질이 이제 들어있는 용액에다가 여러분 딱 담궜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은 뭐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까? 평형에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르미 에너지 레벨하고 요 일렉트로 케미컬 포텐셜이 같아져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전기 화학에서 일렉트로 케미컬 포텐셜은 뭐냐면은 이렇게 리독스 커플이 그죠? 여기 O와 R이 동시에 존재하면은 이것이 나타내는 요 전위가 바로 저거예요. 일렉트로 케미컬 포텐셜이에요. 그러니까 접촉을 하게 되면은 요 페르미 에너지 레벨하고 요
O와 R이 이루어지는 요, 요 일렉트로케미컬 포텐셜이 같아집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이걸요. 어떻게 같아지느냐? 요게 이제 접촉하기 전이죠. 접촉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요 에너지 레벨이 요 페르미 에너지 레벨보다 더 낮으니까 어떻게 되죠? 요게 전체적으로 요게 밑으로 쭉 내려와요. 이게 내려와서 이것은 안 변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용액 중에 있는 리독스 커플의 에너지 레벨은 안 변해요. 이게 반면에 여기 전체가 여기 요 부분 있죠. 컨덕션 밴드 요 에너지 레벨도 안 변합니다. 안 변하지만은 요 그 나머지 부분이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내려와서 언제까지 내려오느냐? 요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여기 일렉트로케미컬 포텐셜과 같아질 때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요 밴드는 자연스럽게 밑으로 이렇게 휘어지게 되는 거죠. 요 컨덕션 밴드 에너지 레벨이 휘어지면은 밸런스 밴드의 에너지 레벨도 이렇게 휘어지게 됩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가 뭔가 여기 딱 수선으로 된 부분. 이것이 바로 N타입 반도체와 용액이 맞이하고 있는 딱 접촉하고 있는 경계면이에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반도체 내부로 들어가는 것이 되고 요 경계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용액 중에 벌크 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빛이 쪼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접촉하고 있을 때 밴드가 이렇게 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현상을 밴드 밴딩이라고 합니다. 밴드 밴딩, 밴드가 굽어진다. 그러니까 N타입 반도체는 일반적으로 이제 거의 일반적으로 용액과 접촉하고 있을 때 밴드가 밑으로 휘입니다. 이렇게 밑으로. 이걸 다 위로 휜다고 해야 되나? 저는 밑으로 휜다고 보는 게 좋아요. 밑으로 이렇게 휘어서 마찬가지로 밸런스와 컨덕션 밴드가 이렇게 밑으로 휘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때 포텐셜 차이가 나요. 밑에 휘서 이제 이 반도체 내부로 들어가면서 이게 휘는 게 처음에는 급격히 휘다가 나중에는 팽팽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 차이를 우리가 이제 포텐셜 디퍼런스 델타 파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근데 휘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잘 보세요, 여러분요. 언제까지 휘냐면은 여기서 표면에서부터 한 이 정도까지가 이렇게 휘어 있죠, 그죠? 이 정도까지 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때 여기 요 사이에 휜 요 내부에 뭐가 존재하냐면은 이때 전하가 그 내부에 쌓일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휘니까 요 내부에 이만큼이 전하가 여기 쌓입니다. 여기도 물론 마찬가지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수님? 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비록 여러분이 물리를 에 대해서 별로 잘 알지 못해도 말이죠. 이거는 알면 좋아요. 여러분 보통 이제 우리가 전기를 통하게 할 때 구리선을 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구리는 전기 저항이 매우 작기 때문에 은이 물론 더 작습니다만 은은 너무 비싸니까 안 되고 구리선을 쓰는데 여러분 멀리서 발전소에서 여러분 집까지 이제 구리선을 통해서 전기를 보내는데 어때요? 두꺼운 알구리선 하나를 씁니까? 아니면은 가난한 이 저기 구리선을 막 꼬아서 여러 개로 써요. 어떻게 쓰죠? 되게 여러 개로 꼬아서 쓰죠. 그죠? 양은 똑같다고 해도 여러분 이제 그걸 가느다랗게 여러분 그저 구리선을 만들어서 이거를 막 꼬아서 쓰면 어때요? 뭐가 증가합니까? 표면적이 증가하죠. 그죠? 왜 그렇죠? 여러분 도체에서는 전자가 어디에만 존재하냐면은 전자는 도체의 표면에만 존재해요. 표면에. 그죠? 그 도체 내부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전자기학을 여러분 아주 기초만 배워도 이제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여기에 만약에 요 반도체가 아니고 도체라면은 이렇게 이 밴드가 절대로 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자는 여기 도체의 표면에 아주 얇은 표면에 그러니까 이제 표면에서부터 내부로 옹스트롱 이하 그죠? 1 옹스트롱으로 안 들어가는 정도의 표면에서만 전자가 존재합니다. 근데 반도체는 어떠냐면은 그렇지 않아요. 전하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전자든 아니면은 그 어떠한 홀이든 간에 이 반도체 내부로까지 그 상당히 존재 이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서 팽팽하는 곳 이루기까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은
스페이스 차지 리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페이스 차지 리전. 그러니까 공간 전하가 존재하는 그런 영역이라 그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도체에서는 전자는 도체 표면에만 존재합니다. 내부로는 절대로 존재 못해요. 조금만 내부로 들어가도 거기는 전자가 절대로 없어요. 전하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걸 약간 어려운 말로 하면은 일렉트릭 필드가 도체 내부에는 없다는 거예요. 제로입니다. 제로. 반면에 반도체에서는 일렉트릭 필드가 반도체 이제 저 표면에서부터 그 내부로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럼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마이크로미터 단위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들어가는 그 영역을 우리가 스페이스 차지 리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N타입과 이 용액이 전해질 용액이 접촉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우리 빛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빛을 쪼였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밴드갭보다도 더 큰 이제 빛 에너지를 쪼여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파장을 짧게 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밸런스 밴드에 있던 전자가 빛 에너지를 받아서 컨덕션 밴드로 위로 올라갈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엑사이테이션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요게 이 페르미 에너지 레벨하고 이것이 서로 이제 미스매치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딱 이제 어긋나게 이제 되는 겁니다. 이때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거는 평형이고 위에 그림은 밑에는 평형 상태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빛에 의해서 전하가 이동하면서 평형 상태가 깨졌죠. 그죠? 잘 보세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자, 전자가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 이동했어요. 근데 이게 이 전자의 운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올라가자마자 밑으로 떨어져서 홀과 결합해서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이렇게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일렉트론 홀 리컴비네이션 이렇게 합니다. 뭐 재결합.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제 어떤 외부의 회로가 연결돼 있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 전자는 어떻게 됩니까? 전자도 그렇고 홀도 그렇고 어느 쪽으로 이동하죠?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이동하려고 해요.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전기 화학에서는 위로 갈수록 전자의 에너지가 높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요 컨덕션 밴드의 요 에너지 레벨을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전자는 더 안정한 쪽, 즉 밑으로 이동합니다. 밑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밑으로 갈수록 더 파지티브니까 전자가 더 안정하게 되겠죠. 그죠? 어? 전자는 그래서 N타입에서는 컨덕션 밴드에서 이 표면에서부터 벌크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돼 있어요. 내부로 전자가 내부로. 그래서 물론 내부에서 다시 외부 회로가 연결되어 있으면은 외부 회로를 통해서 다른 쪽으로 가겠죠. 반면에 홀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제 스페이스 차지 리전에 생긴 홀은 어떻게 되죠? 전자와 이동이 반대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홀은 표면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반도체와 전해질 용액이 계면 쪽으로 이동을 해요. 계면. 그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때 만약에 이 용액 중에 이 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물질이 존재하면은 그것과 결합을 해요. 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죠? 전자 받아들인다는 것과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전자와 결합하면 어떻죠? 전자를 받아들이면 그게 환원이죠. 환원. 그죠? 반면에 홀을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이건 산화죠. 산화. 또는 홀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용액 중에 있는 요 R이라는 물질, 그죠? 요 환원제 리덕턴트가 전자를 주어서 홀을 산화시킨다. 그렇게 봐도 상관없어요. 뭐 보는 관점 문제니까. 그냥 뭐 중요한 것은 홀은 이 반도체와 전해질이 계면적으로 이동한다 이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빛을 쪼여진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이 이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약간 어려운 개념을 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그냥 한번 제 설명을 그냥 한번 읽고 듣고서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 보시기 일단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면은 요게 이제 여기 x축은 어떤 디스턴스예요. 디스턴스. 여기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은 요쪽 수선이 왼쪽은 반도체, 오른쪽은 이제 전해질 용액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딱 접촉하고 있는 거예요. 접촉하고 있으면은 반도체에서 보세요.
반도체에서 뭐가 일어나죠? 여기 아까 위에서 보니까 엔타입 같은 경우는 어떠한 저런 게 일어나죠. 이런 포텐셜 분포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도체에서 있던 포텐셜 분포가 쭉 이렇게 반도체 표면까지 이루어지고 그 포텐셜은 이게 또 용액 중에서 연속적으로 쭉 이렇게 이어지게 돼 있어요. 물론 여기 이쪽은 제로 볼트입니다. 제로 볼트. 그죠? 포텐셜 분포가 이렇게 쭉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벌크 상태에서의 전압과 여기 계면 상태에서의 이 전압 요 차이를 여기 VSC라고 일단 얘기합니다. 일단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 안 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반도체 요 내부 요 부분 요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페이스 차지 리전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휘어져서 요 사이에 형성되는 요 리전이 여기 리전에는 이게 이제 전하가 여기 분포합니다. 그죠? 전하가 분포한다는 건 어때요? 요 내부에서 전하가 분포가 됐다는 것은 마치 그 반도체 내부에 어떤 캐패시터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 캐패시터. C는 캐패시터를 뜻하고 SC는 세마이컨덕터를 뜻합니다. 또 반면에 요 반도체 표면과 전해질의 요 계면 사이에도 여기에도 어떤 차지가 존재하는 겁니다. 차지. 그죠? 용액 중에. 그래서 요것도 이게 어떠한 전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때도 캐패시턴스가 형성이 돼요. CH. 이때를 H를 헬름홀츠 레이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 전기화학 여러분들이 따로 이제 배워야지 좀 아는데 어쨌든 이렇게 일단 요 캐패시턴스가 두 개가 존재한다. 일단 여러분들 그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요 용액 중에도 이렇게 포텐셜이 분포가 쭉 돼서 용액의 벌크 쪽으로 가면 어때요? 이거는 아무 전압을 못 느끼겠죠. 그러니까 이거 제로가 되는 거예요. 요 화살표 요게 이제 제로 볼트가 되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헬로몰트 뭐 포텐셜 구이 뭐 리전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일단 무시하고 어쨌든 이렇게 반도체와 전해질이 접촉하고 있으면은 반도체에서 이 캐패시턴스 성분이 생기고 용액 중에도 캐패시턴스 성분이 생긴다. 일단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근데 이것이 서로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직렬. 그죠? 직렬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 캐패시턴스는 직렬로 됐을 때 전체 캐패시턴스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그 토탈 캐패시턴스의 역수분의 1이 역수가 각각의 캐패시턴스의 역수를 취해서 더한 거랑 같아요. 이것을 갖다가 다시 풀었으면은 토탈 캐패시턴스는 이렇게 되죠. 그죠? 각각의 캐패시턴스의 곱을 두 개의 합으로 나눈 겁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둘 중에 뭐가 훨씬 크냐면 말이죠. 여기 헬름홀츠 레이어 캐패시턴스 또는 DL이라고도 씁니다. 이게 DL이 뭐냐면은 더블 레이어라는 뜻이에요. 이게 H랑 여기서 같은 뜻입니다. 이것이 요게 이것보다 훨씬 커요. 반도체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캐패시턴스 값보다 요 두 개의 값을 비교해 보면 이것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것이 무시가 되죠? 그럼 어때요? 이게 요거만 남죠? 요것이 남은 것이 요거랑 서로 상수가 돼서 결국 이 전체 캐패시턴스는 훨씬 작은 캐패시터를 갖고 있는 반도체의 캐패시턴스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요게. 그러니까 뭡니까? 이 반도체 저 전극을 용액에 담궈 놓고 우리가 이 캐패시턴스 값을 측정해 보는 전체 캐패시턴스는 거의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은 반도체의 캐패시턴스 값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근데 여기에는 아주 유명한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요, 이 반도체의 캐패시턴스는 이렇게 아주 복잡한 식, 저도 이거 못 외웁니다. 이거 물리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다 그냥 이론적으로 다 계산해 놓은 겁니다. 구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반도체의 캐패시턴스 값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아주 유명한 그 식이 하나 있습니다. 모트 샤트키 식이라고. 그래서 흔히 빨리 발음해서 마샤키 식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 식은 어떻게 주어지냐? 요 캐패시턴스 값의 제곱을 취해서 역수를 취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요 상수가 있고 마이너스 델타 파이. 요 델타 파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외부에서 걸어준 전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약간의 상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실험적으로 캐패시턴스 값을 다 구해요. 그래서 그것을 제곱 한 다음에 역수를 취하고
뭐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플러스를 하냐면은 여기 걸어준 전압에 대해서 플러스를 하면은 말이죠. 뭘 할 수 있죠? 우리가 기울기를 할 수 있고 또 절편을 할 수 있죠. 그죠? 요게 이제 마샤케의 식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죠? 잘 보세요. 이걸 어떻게 이용하는지. 여기서 일단은 마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